비만이 질병이라고? 여러분, 단호하게 말하겠습니다. 비만은 의지 부족의 낙인이 아니라 대사 시스템의 고장으로 정의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라는 상투적 조언만으로는 망가진 신호 체계를 복구하지 못합니다. 몸이 회복되는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잠깐 빠진 체중은 되돌아오고 오히려 피로와 식욕 폭주가 더해져 재발을 반복합니다. 이 영상은 미루기와 변명을 끊고 다음 4주간 몸의 운영체제를 재부팅하는 구체적 절차를 제시합니다. 근거는 생리학의 기본 원리, 임상에서 반복, 관찰된 패턴, 생활 환경이 호르몬과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일관된 데이터입니다. 핵심은 4가지 축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염증과 인슐린 과분비를 진정시켜 지방 연소 스위치를 다시 켠다. 둘째, 장내 미생물과 간의 연료 흐름을 정리해 포도당과 지방의 사용 우선순위를 재배치한다. 셋째, 근육을 보호하고 코어 움직임을 회복해 기초대사량 하락을 막는다. 넷째, 수면과 스트레스를 조정해 호르몬 리듬을 고정한다. 이 4축이 동시에 작동할 때만 체중, 허리둘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지방간 지표가 함께 개선됩니다. 숫자는 결과이고 기능 회복이 원인입니다. 먼저 전제를 분명히 합니다. 지금의 몸은 지난 수년간의 입력이 만든 총합입니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에 길든 미각, 늦은 밤 간식과 주말 폭식, 수면 부족이 만든 코르티솔 과다.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서 보내며 굳어버린 관절과 약해진 근육, 그리고 끝없이 스크롤을 당기게 만드는 자극적 정보의 홍수. 이 조합은 인슐린 저항성을 서서히 키우며 지방 연소 스위치를 꺼둔 채로 시간을 보냅니다. 이 상태에서 칼로리만 급히 줄이면 처음에는 체중이 내려가도 기초대사량이 곤두박질치고 포만 호르몬이 흔들려 반동이 옵니다. 많은 사람이 이를 요요라고 부르지만 더 정확한 말은 재발입니다. 왜냐하면 고장난 시스템을 고치지 않은 채 같은 환경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법은 절식이 아니라 환경 교체입니다. 몸이 받는 신호와 입력을 한 달 동안 강하게 바꾸면 신경과 호르몬과 미생물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며 복구가 시작됩니다. 왜 한 달인가? 생리적 적응에는 대체로 3주가 필요하고 개인차를 고려해 일주를 더하면 총 4주가 최소 단위가 됩니다. 이 기간은 인슐린과 렙틴의 민감도를 회복시키고 간의 지방 축적을 풀고 장내 미생물 구성을 유익하게 이동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언젠가 시간이 나면 하겠다는 마음가짐은 실패 공식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수치를 바꿉니다. 이제 4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목표는 숫자가 아니라 기능입니다. 체지방 감소는 그 결과로 따라옵니다. 1주차 스위치 오프와 초기화. 목적은 인슐린 휴식, 염증 완화, 장 휴식입니다. 첫 사흘은 탄수화물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단백질을 규칙적으로 공급합니다. 탄수화물을 급히 끊으면 두통과 무기력, 예민함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포도당 의존 상태였다는 신호입니다. 단백질을 4번에 나눠 섭취하면 근육 손실을 줄이고 포만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허용 보조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소량, 잘 눌러 만든 두부, 소금과 설탕이 적은 맑은 국물. 물은 충분히 마시되 단 음료는 전면 중지합니다. 커피는 오전 한 잔까지로 제한하여 수면 리듬을 보전합니다. 넷째 날부터 점심 한 끼를 느린 한 끼로 복구합니다. 밥은 손바닥 1개 분량, 단백질은 손바닥 두께 1개, 채소는 2줌, 올리브 오일 1숟가락. 반찬을 먼저, 밥을 나중 한 입씩 섞어 천천히 씹으면 흰쌀밥이어도 혈당 파동이 완화됩니다. 첫 주의 목표는 붓기를 줄이고 오후 졸림을 완화하며 야식 충동을 낮추는 것입니다. 저녁은 단백질 위주로 간결하게 마무리하고 취침 2시간 전부터 화면을 치우고 호흡을 정리합니다. 일찍 눕기보다 실제 수면 7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주차 연료 전환과 단식 훈련.
목적은 지방 이용률을 올리고 근육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점심은 계속 느린 한 끼, 저녁은 단백질 중심으로 단순하게 구성합니다. 이때 간헐적 단식을 일주일에 한 번 24시간으로 도입합니다. 오후 5시쯤 충분히 먹고 다음날 같은 시각까지 물과 무가당 차만으로 지냅니다. 왜 24시간인가? 혈당과 인슐린이 낮은 구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지방 창고의 문이 열리고 간이 포도당 생산을 줄입니다. 단식일엔 의도적으로 많이 걷습니다. 의자에서 자주 일어나 속도를 올려 걷는 것만으로도 지방 동원이 증가합니다. 근력 운동은 단식일을 피하고 먹는 날에 시행합니다. 무게보다 동작의 질, 호흡과 중심 안정이 핵심입니다. 2주차 체크 포인트는 체성분입니다. 근육이 더 빠진다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거나 수면이 망가졌거나 과로 스트레스가 높은 것입니다. 늦은 카페인, 야간 자극, 밤늦은 격한 운동을 줄이고 잠들기 전 루틴을 고정해 회복을 우선합니다. 3주차 가속과 안정. 목적은 지방 연소 가속과 일상 자동화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주 이틀로 늘리되 연속일은 피하고 사이에 충분히 먹는 날을 둡니다. 허용식품을 넓혀 콩과 견과류, 베리류, 토마토, 호박 같은 느린 탄수화물을 추가합니다. 장내 미생물에게 섬유와 폴리페놀을 제공하면 단쇄지방산이 늘고 장벽이 단단해져 염증이 내려갑니다. 점심 접시의 공식은 유지합니다. 밥 손바닥 1개, 단백질 손바닥 두께 1개, 채소 2줌, 오일 1숟가락. 소금 대신 향신초와 레몬즙으로 맛을 내면 염분을 줄여도 만족감이 유지됩니다. 운동은 코어 10분, 하체 20분, 빠른 걷기 20분을 기본으로 요가나 스트레칭으로 관절 가동성을 확보합니다. 흉추와 고관절의 유연성이 돌아오면 호흡이 깊어지고 보폭이 넓어져 에너지 효율이 좋아집니다. 많은 분이 이 시기에 머리가 맑아지고 손발 붓기가 빠지고 허리띠 구멍이 하나 줄었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방심이 찾아옵니다. 간식 유혹을 구조로 차단하십시오. 장바구니와 책상 서랍에서 초가공 과자를 제거하고 대체 간식은 삶은 달걀과 구운 콩, 무가당 요거트로 미리 준비합니다. 4주차 고정과 전환. 목적은 유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주 이틀을 기본으로 유지하거나 적응이 잘 된 분은 사흘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단, 단식의 성공은 단식일이 아니라 잘 먹는 날에 달려 있습니다. 충분한 단백질, 규칙적인 식사, 7시간 수면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방 연소는 꺼지고 반동이 옵니다. 4주 말에는 체성분을 다시 확인합니다. 체지방이 줄고 근육이 유지 또는 소폭 증가했다면 방향이 맞습니다. 체중 변화가 크지 않아도 허리둘레, 혈압, 공복감, 숙면, 오후 집중의 질이 좋아졌다면 성공입니다. 이제 월 일주일을 집중 주간으로 설정해 리셋 루틴을 다시 돌리고 나머지 3주는 유연하되 원칙을 유지합니다. 이 주기적 고정이 재발을 막는 가장 현실적 방법입니다. 이제 원리를 단단히 묶습니다. 첫째, 장내 미생물. 섬유와 올리고당을 충분히 공급하면 단쇄지방산이 늘어나 장벽이 촘촘해지고 염증 신호가 줄어듭니다. 염증이 내려가면 같은 식사를 해도 인슐린 분비가 덜 필요해 지방 저장보다 연소가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설탕과 과당 시럽, 초가공 간식은 유해균을 늘리고 내독소가 혈류로 새어나가 간과 지방 조직의 염증을 키웁니다. 둘째, 간. 간은 연료 허브입니다. 지방간이 있으면 인슐린 신호에 둔해져 밤에도 포도당을 과도하게 만들고 공복 혈당을 올립니다. 술과 달고 기름진 안주를 끊고 4주만 간을 쉬게 해도 지방간은 빠르게 호전됩니다. 셋째, 근육. 근육은 최대의 당 저장고이자 지방 연소 공장입니다. 근육량이 부족하면 탄수화물을 처리할 공간이 부족해 혈당 파동이 커지고 운동할수록 쉽게 지쳐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코어와 엉덩이를 우선 강화해야 보행과 자세가 안정되고
기초대사량이 지켜집니다. 넷째, 수면과 스트레스. 수면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 오르고 전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충동이 커집니다. 그 결과 당기고 기름진 음식이 더 끌리고 다음날의 선택이 무너집니다. 따라서 취침 2시간 전 화면을 치우고 실내를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며 코로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호흡을 3분만 반복하십시오. 이 간단한 습관이 다음날의 식사와 움직임을 바꿉니다. 실행 체크리스트를 제시합니다. 아침 물 1컵 코어 10분. 점심 느린 한 끼 공식 유지. 간식은 준비된 것만 즉흥 금지. 저녁 단백질 위주로 간결하게. 밤 화면 줄이고 호흡 3분, 수면 7시간. 주 이틀 빠른 걷기 40분 또는 자전거 30분, 주 이틀 근력 30분. 단식일엔 활동량을 올리고 근력은 피함. 술은 사주 금주. 체중은 주 2번만 확인 대신 허리둘레와 수면질, 오후 졸림, 식욕 강도, 에너지의 질을 기록. 기록은 동기의 엔진입니다. 흔한 오류를 선제 차단합니다. 과일은 건강식이지만 첫 한 달은 양을 줄입니다. 근육이 부족하고 움직임이 적을수록 과당 처리 용량이 낮습니다. 몸이 회복되면 소량을 식사 후에 즐기십시오. 밀가루를 사랑한다면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불편을 감수하고 한 달 집중으로 간과 근육을 회복한 뒤 평생 가끔 즐길지 아니면 오늘의 편의를 위해 내일의 합병증을 감수할지 또한 영양제를 만능 해법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부족한 영양소 보완은 도움이 되지만 수면과 식사와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가 비어있으면 효과는 미미합니다. 단식만 강조하고 먹는 날을 소홀히 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단식은 쉬는 기술, 회복은 먹는 기술입니다. 두 기술이 균형을 이룰 때만 기초대사량이 보존됩니다. 비상대응도 준비합니다. 폭식 다음 날엔 죄책감 대신 구조를 실행합니다.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은 느린 한 끼, 저녁은 단백질과 채소로 간결하게 30분 걷기와 3분 호흡으로 마무리. 이틀이면 체감이 돌아옵니다. 외식이 잦다면 순서를 바꾸십시오. 샐러드와 단백질 먼저, 밥과 국물은 나중, 짠 국물은 반만, 달콤한 음료는 물로 대체. 회식 자리에선 처음부터 오늘은 노알코올이라고 선언하십시오. 시선은 잠깐 모이지만 다음날의 몸은 분명히 가벼워집니다. 동기 유지를 위해 숫자 대신 감각 지표를 쓰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의 몸의 무게감, 계단 오를 때의 호흡, 오후 졸림 시간, 식사 후 포만감의 질, 저녁 충동의 강도,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 이 감각들이 가벼워지고 안정되면 방향이 맞습니다. 그때 체중은 뒤따릅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단타가 아니라 복리입니다. 오늘의 10분이 내일의 1시간을 벌고 이번 달의 사주가 올해의 검진표를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 로드맵을 문장으로 잡습니다. 첫째 주는 인슐린을 쉬게 하고 장을 쉬게 한다. 둘째 주는 지방을 쓰는 몸으로 넘어간다. 셋째 주는 일상의 자동화를 심는다. 넷째 주는 유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고정한다. 그리고 매달 일주일 다시 한번 리셋한다. 이 과정은 힘들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줄이고 순서를 정하면 됩니다. 오늘 밤 술과 설탕을 끊고 잠을 예약하십시오. 내일 아침 물 1컵과 코어 10분으로 시작하십시오. 점심엔 느린 한 끼, 저녁엔 단백질로 간결하게. 시청 습관을 조정해 밤에 자극을 줄이고 호흡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이 4가지가 쌓이면 몸은 당신 편으로 돌아섭니다. 비만은 질병이지만 방향을 바꾸면 회복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변명 대신 실행, 요요 대신 재발 차단, 숫자 사냥 대신 시스템 구축. 한 달만 진짜로 해보십시오. 다음 달의 몸이 오늘의 결정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 대본이 끝나면 냉장고와 장바구니, 일정표를 정리하십시오. 내 몸을 위한 최고의 투자, 지금 시작하십시오. 건강 정보는 일반적 권고이며 개인의 병력과 약물 복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만성 질환 치료 중이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여 본 계획의 강도와 단식 빈도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단호히 답합니다. 첫째, 단백질 파우더 없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에서 끼니를 거르느니 질 좋은 파우더로 간단히 보완하는 편이 낫습니다. 단백질은 매 끼니 체중 1kg당 1.2g 내외를 목표로 하고 콩과 달걀과 생선과 살코기로 채우십시오. 둘째,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탄수화물은 나쁜 것이 아니라 빠른 탄수화물이 문제입니다. 초기에 의도적으로 줄이는 이유는 인슐린을 쉬게 하기 위함이며 점차 느린 탄수화물로 균형을 회복합니다. 셋째, 유산소와 근력 중 무엇이 먼저입니까? 근력입니다. 근육은 혈당과 지방을 받아들이는 대형 창고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유산소를 해도 쉽게 지치고 배고픔이 커지고 움직임이 줄어 재발합니다. 넷째, 나이 들어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근육과 미생물과 간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반응합니다. 다섯째, 24시간 단식이 너무 두렵습니다. 두렵다면 18시간부터 시작해 20시간, 24시간으로 서서히 늘리십시오. 중요한 것은 공복 시간을 길게 확보하는 날과 충분히 먹는 날이 번갈아 오도록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 예시를 제시합니다. 평일 기준. 기상 후 미지근한 물 1컵. 코어 10분. 아침은 배고프지 않다면 건너뜁니다. 배고프다면 삶은 달걀이나 요거트와 견과 소량. 점심은 잡곡밥 손바닥 1개, 고등어구이 또는 두부조림, 나물 2가지, 김치 조금, 올리브 오일 1숟가락을 곁들인 샐러드. 오후 간식은 생수와 차, 배고프면 삶은 병아리콩 1줌. 퇴근길 빠른 걷기 20분. 저녁은 닭가슴살 또는 연두부와 데친 채소, 해조류를 곁들인 간결한 접시. 밤에는 화면을 일찍 끄고 조명은 따뜻하게 낮추며 스트레칭과 호흡으로 하루를 닫습니다. 주말 예시는 자연광을 최대한 쐬며 공원 산책을 기본으로 합니다. 장 보기 목록은 채소, 해조류, 콩류, 달걀, 생선, 올리브 오일, 견과류, 무가당 요거트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과자는 장바구니에 넣지 않는 것이 최선의 의사결정입니다. 자세와 호흡을 간단히 교정합니다. 앉을 때는 꼬리뼈가 아니라 궁둥이뼈로 앉아 골반을 세우고 허리는 과하게 젖히지 말고 어깨는 좌우로 넓힌다는 느낌을 유지합니다. 턱은 살짝 당겨 정면을 바라보고 30분마다 일어나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놓기를 30초만 반복합니다. 호흡은 코로 4초 들이마시고 6초 길게 내쉬며 갈비뼈 주변이 옆으로 넓어지는 감각을 의식합니다. 이 기본만 지켜도 하루의 두통과 어깨 긴장이 줄고 식사 속도와 충동이 안정됩니다. 수면 프로토콜을 고정합니다. 취침 3시간 전 큰 식사는 끝내고 2시간 전 화면을 치우고 1시간 전 조도를 낮추고 10분 호흡과 가벼운 독서로 전환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서늘하고 조용하게 유지하며 아침에는 일정한 시각에 일어납니다. 주중 이 리듬을 지키면 주말에도 수면의 질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늦은 카페인은 피합니다. 수면이 안정되면 식욕과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조정되어 체중 관리가 쉬워집니다. 검진 수치의 변화를 예측해봅니다. 정밀한 연구 설계를 요하지 않더라도 4주간의 환경 교체만으로 많은 사람이 허리둘레 감소, 공복, 혈당 하락, 중성지방 저하, 간 수치 개선을 경험합니다. 수치가 즉각적으로 완벽해지지 않더라도 방향이 좋아지는지 확인하십시오. 허리둘레 2cm 감소, 오후 졸림 시간 단축, 밤중 각성 빈도 감소, 야식 충동 약화 같은 체감 지표는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환경 설계 팁을 덧붙입니다. 업무 공간의 간식과 음료를 전면 교체합니다. 생수, 무가당 차, 소금기 적은 견과류 소포장만 두고 그 외는 비워둡니다. 휴대폰 첫 화면에서 배달 앱과 쇼핑 앱을 폴더로 묶어
두 번째 화면으로 보내고 하키는 건강 앱으로 바꿉니다. 가족과 동료에게 한 달 계획을 선언해 사회적 약속을 만듭니다. 냉장고에는 재료가 보이게 정리하고 밤에는 주방 조명을 꺼 접근 장벽을 높입니다. 작은 번거로움은 큰 유혹을 이깁니다. 운동의 품질을 보장하는 코칭 포인터. 코어는 버티기보다 호흡과 협응이 핵심입니다. 배꼽을 세게 집어넣는 대신 갈비뼈를 옆으로 넓히며 바닥과 허리를 가볍게 지지합니다. 하체 운동은 엉덩이가 주도하고 무릎은 따라간다는 감각을 잡습니다. 무게가 가벼워도 관절 정렬을 지키면 다음날의 허리와 무릎이 편안합니다. 유산소는 땀보다 호흡의 리듬이 우선입니다. 대화가 가능하되 약간 숨이 찬 정도를 유지하세요. 이 강도가 지방 연소에 유리하고 다음날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멘탈 전략도 분명히 세웁니다. 목표는 특정 숫자가 아니라 행동의 일관성입니다. 체중은 물과 글리코겐에 따라 하루에도 변동합니다. 그래서 주간 평균을 보되 매일의 체크는 감각 지표로 대체합니다. 체크리스트에 체크 표시가 쌓이면 뇌는 보상을 느끼고 의지가 덜 필요해집니다. 작심삼일은 시스템 부재의 결과입니다. 시스템을 만들면 의지는 보조가 됩니다. 안전수칙을 정리합니다. 당뇨병 치료 중이거나 인슐린과 설폰요소제를 복용하는 분은 단식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고 저혈당 교육을 받으십시오. 통풍, 신장질환, 위궤양, 임신과 수유기에는 단식 강도를 낮추고 식사 간격을 촘촘히 하십시오. 지병이 있는 분은 운동 강도를 올리기 전에 담당 의료진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모든 변화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끝으로 스스로에게 선언문을 쓰십시오. 나는 한 달간 술과 설탕을 끊고 수면을 우선하며 점심을 느린 한 끼로 고정하고 주 이틀 단식을 시행한다. 나는 기록으로 나를 설득하고 유혹에서 물리적 거리를 둔다. 나는 숫자보다 시스템을, 단기보다 복리를 선택한다. 이 선택은 나의 허리둘레, 간의 연료 흐름, 뇌의 충동 회로를 바꾼다. 나는 재발을 멈추고 회복을 시작한다. 그리고 이 문장을 오늘 밤 잠들기 전 한 번 더 읽는다. 여러분, 결론은 명확합니다. 비만은 질병이고 질병에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수면과 식사와 운동과 스트레스와 자세, 5토입니다가 함께 돌 때 회복은 시작됩니다. 오늘의 10분이 내일의 1시간을, 이번 달에 한 달이 올겨울의 검진표를 바꿉니다. 다음 화면이 꺼지면 주방으로 가서 달달한 음료를 치우고 냉장고에 채소와 단백질을 채우고 일정표에 코어 10분을 적으십시오. 그렇게 시작하면 한 달 뒤에 당신은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해본이 된다. 복리는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오해와 진실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아침을 반드시 먹어야 신진대사가 올라간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진실이 아닙니다. 밤에 늦게 먹는 습관을 낮추고 충분히 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방을 먹으면 곧바로 살이 된다는 말도 단편적입니다. 문제는 지방 자체가 아니라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과 함께 들어올 때의 조합입니다. 단백질이 많으면 신장에 무리가 간다는 주장 역시 과장되었습니다. 정상 수치의 성인에서 적정 단백질은 근육과 면역을 보호하고 포만을 안정시킵니다.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말도 절대 법칙이 아닙니다. 목마름 신호를 무시하지 말되 억지로 과도한 수분을 밀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균형과 리듬, 그리고 시스템입니다. 한 주 계획 요약표를 말로 그려드립니다. 월요일 코어 10분과 하체 20분, 점심 느린 한 끼, 저녁 단백질. 화요일 빠른 걷기 40분과 스트레칭 10분, 간식은 준비된 것만. 수요일 24시간 단식, 활동량 늘리기, 밤 일찍 수면. 목요일 근력 30분, 느린 한 끼 유지, 물과 차 중심 수분. 금요일 가벼운 유산소 30분, 간단한 저녁, 일찍 화면 오프. 토요일 자연광 산책과 시장 보기, 장바구니 재정비. 일요일 요가와 호흡으로 회복, 다음 주 계획 점검과 선언.
이 루틴이 한 달을 채우면 몸의 언어가 바뀝니다. 배가 덜 고프고 잠이 깊어지고 움직임이 가벼워지고 욕구가 조용해집니다. 그 변화가 바로 회복의 증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선택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달콤한 즉흥을 택할지, 한 달의 시스템을 택할지, 저는 단호히 후자를 권합니다. 이 계획은 화려하지 않지만 제 발을 막습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깊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일상에 맞춰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작게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다음 한 달을 응원합니다. 마지막 당부입니다. 완벽을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의 절반만 성공해도 전진입니다. 실패한 날은 지워버리고 바로 다음 끼니에서 구조를 재개하십시오. 몸은 매일 당신의 편으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신호를 듣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냉장고, 장바구니, 알람, 신발끈. 당신의 선택을 도와줄 작은 도구들이 이미 곁에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한 달 뒤 거울 속 사람이 미소로 답할 것입니다.